지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생물들도 존재합니다. 예기치 않은 생물이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생물 탑 20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순위에 당신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22. 광대한 바다에서 상어만큼 사나운 생물은 없습니다. 상어는 해양 생물의 정점에 군림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건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상어 공격은 상어가 인간을 먹으려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혼동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상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어가 위험한 이유는 수중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형의 몸과 강력한 꼬리 덕분에 매우 높은 민첩성을 지니며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먹이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와 뼈를 찢어버립니다. 상어를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감각입니다. 예민한 후각으로 멀리 떨어진 미세한 피냄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센서가 바로 렌치니관이라고 불리는 감각기관으로 먹이가 움직일 때나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생체 전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관은 숨어 있거나 위장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9위. 늑대는 높은 사냥 기술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인류에게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늑대는 지능이 높고 교활한 동물이지만 인간과의 조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늑대가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영역 싸움이나 광견병, 18세기에 발생한 지보단의 짐승처럼 사람의 고기를 먹는 데 익숙한 위험한 늑대와의 조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에서는 약 100명이 늑대와 유사한 생물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늑대에 의한 사망사고가 매년 약 10건으로 추정됩니다. 늑대는 숙련된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고기와 뼈를 찢기 위한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 시에는 탁월한 팀워크와 협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늑대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며 짖거나 몸짓으로 소통합니다. 먹이를 몰아넣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발휘합니다. 놀라운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오랜 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집요한 공격을 장시간 반복하여 먹이를 소모시키고 사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먹이가 도망쳤다고 생각해도 예리한 후각과 청각을 사용하여 계속 추적합니다. 18위. 해파리는 잔잔한 바다 표면이나 해저에서 강력한 독을 숨기고 먹이를 기다립니다. 자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독침을 가진 촉수를 가진 해파리는 매년 약 40명의 사망자를 초래합니다. 상자 해파리라고 불리는 종류는 그 강력한 독으로 특히 악명 높습니다. 인도에서 태평양 지역에 서식하며 유독한 촉수로 공격합니다. 인간이 상자 해파리의 촉수에 접촉하면 자포로 찔려 피해자의 피부에 독이 방출됩니다. 상자 해파리에 찔리면 강렬한 화상 같은 감각과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통증은 즉시 극심한 고통으로 변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뒤틀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독은 신경에 작용하여 근육 경련, 호흡곤란, 극심한 통증, 심정지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위험한 해파리는 해수면에 떠다니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가사리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주로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 등을 마비시키기 위해 독을 사용하지만 수영 중이나 잠수 중인 인간과 조우하면 찌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독이 퍼져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파리에 찔린 적이 있나요? 17위. 노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로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호랑이는 매우 사나운 포식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벵고로랑이는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호랑이의 서식지와 영역이 감소함에 따라 인간과의 조우가 증가하고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매년 약 50명의 희생자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먹이에게 접근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힙니다. 매복 공격을 시도하고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하여 먹이의 목이나 목구멍에 치명적인 물어버리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간을 먹은 호랑이는 인간의 고기를 좋아하게 되어
인육 호랑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발로 걷는 먹이보다 인간을 더 쉽게 목표로 삼는다고 느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파와티의 인육 호랑이라고 불리는 벵골호랑이는 20세기 초 네팔에서 약 436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16위. 꽃가루를 매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벌은 인간에게 유익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겁이 많고 독침으로 찌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여러 번 찔릴 경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벌에 찔릴 경우 대부분은 경미한 상처로 끝나지만 일부 벌에는 강한 독이 있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벌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원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대부분이며 벌 독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벌이 찔릴 때 페로몬을 방출하기 때문에 다른 벌들도 공격해 올 수 있어 여러 번 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이 특히 위험한 상황은 벌집의 위협을 감지했을 때입니다. 벌들은 집단으로 협력하여 공격합니다. 한 마리 벌에 찔린다고 해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찔린 사람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여러 번 찔리면 누적된 독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벌의 독은 아피테라 피라고 불리는 치료법에서 꿀이나 프로폴리스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만 실시되어야 합니다. 15위. 사자는 왕이라고 불리며 강력한 포식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인간의 거주지와 그들의 서식지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인간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매년 100명에서 200명이 사자에게 살해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자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그 힘과 속도, 강력한 사냥 행동 때문입니다. 사자는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신속하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먹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의 충돌은 주로 가축과 접촉하거나 인간이 부주의하게 사자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사자의 먹이 감소 등이 이러한 위험한 조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4위.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하고 초식성인 거대한 하마는 사실 매년 놀라운 수의 사망자를 초래합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매년 약 5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영역의식과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새끼를 지킬 때 발생합니다.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대형 동물보다 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마는 육상의 포유류 중 세 번째로 크며 수컷의 체중은 1500kg에 이릅니다. 따라서 하마는 위협적인 힘과 뼈를 쉽게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턱에는 51cm에 달하는 긴 송곳니가 있으며 시속 32km로 달릴 수 있어 그 거대한 몸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마가 관광보트를 전복시키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속으로 끌어들인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위. 코끼리는 그 거대함, 힘, 위험으로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끼리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지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며 기억력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끼리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개체나 물, 자원 있는 장소, 넓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로 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초식 동물이지만 인간과의 조우가 때때로 위험한 상황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로 인한 사망 사고는 매년 500건에서 600건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코끼리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크기와 강력한 힘입니다. 육상의 포유류 중 가장 큰 아프리카 코끼리는 체중이 6000kg에 달하고 어깨 높이는 3m 이상입니다. 방어와 굴착에 사용되는 상하의 길이는 2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느낄 때, 특히 새끼를 보호하거나 인간과 조우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12위. 악어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떠돌아온 고대 파충류로 그 잔인함과 적응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포식자로 매년 약 10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악어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수중과 육상에서의 놀라운 민첩성입니다.
그들은 잡식성 사냥꾼으로 물고기, 소형 포유류, 심지어 버팔로와 같은 대형 포유류까지 다양한 먹이를 노립니다. 악어는 사냥을 위해 완벽한 위장을 합니다. 눈과 코는 머리 위에 위치해 있어 거의 전신을 물속에 담근 채로 숨을 수 있습니다. 점광석화처럼 물속에서 튀어나와 무방비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인간과의 조우에서 악어는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번식기나 둥지가 위협받을 때는 영역의식으로 인해 매우 공격적이 됩니다. 악어는 오랜 기간 먹이 없이 지낼 수 있으며 몇 달에 한 번 큰 먹이를 사냥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11위 촌충은 작은 생물이지만 인간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상에 언급되었습니다. 촌충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촌충은 기생충으로 기생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인간에게 감염됩니다. 길 리본처럼 가늘고 마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장함에 따라 각각이 분리됩니다. 촌충은 수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인체에 들어가면 장벽에 붙어 자라며 때로는 몇 미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촌충은 숙주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 영양실조나 쇠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뇌를 포함한 다른 장기로 침투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복잡한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 숙주를 거쳐 인간이 최종 숙주가 됩니다. 동물이 알을 섭취하면 그 체내에서 촌충의 유충으로 성장하고 감염된 동물의 생고기나 열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은 고기를 인간이 섭취할 때만 촌충의 최종 숙주가 됩니다. 12. 회충은 사람의 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장내 기생충 중 하나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충은 주로 위생시설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에서 매년 약 2,5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충은 장 벽을 뚫고 혈류를 타고 여러 장기로 이동하며 주로 간과 폐로 이동하지만 뇌나 눈 등 다른 장기로 도달하기도 합니다. 길이가 30cm에 달하고 인체 내에서 급속히 증식합니다. 감염되면 면역 체계가 기생충에 반응하여 발진, 두드러기, 천식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대량으로 존재할 경우, 특히 어린이의 경우 폐쇄, 영양실조,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은 인간의 대변으로 배출되어 토양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섭취하면 알과 유충이 체내를 순환하여 결국 장내에서 성충이 됩니다. 도쿄의 파라사이트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기생충을 볼 수 있지만 신경이 약한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9위. 독성이 강한 정갈은 강력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갈이 인간에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정갈도 있습니다. 정갈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약 3,300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정갈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강력한 독과 먹이를 잡거나 자신이 위협을 느낄 때 독을 주입하여 공격하는 능력입니다. 정갈의 독에는 신경독과 기타 화합물이 섞여 있어 통증, 부종, 호흡기 및 심장 문제를 포함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갈이 수억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사막에서 열대 우림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 꼬리에 독을 사용합니다. 8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채채파리는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별칭으로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전파하여 악명 높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매년 약 1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채채파리가 위험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생충을 매개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파리가 인간을 물면 혈관에 기생충을 주입하여 발열, 피로, 신경장애 등 일련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에는 급성형과 만성형이 있습니다. 급성형은 빠르게 진행되며 몇 달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성형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또한 이 질병은 가축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 질병은 소, 말, 기타 가축에 감염되어 가축 손실, 생산량 감소, 농업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일본의 파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파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솔직히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7위 흡혈버그인 산화충은 크루즈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을 매개하여 샤르가스병을 일으킵니다. 주로 중남미에서 매년 약 1만에서 1만 2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산화충이 위험한 이유는 그 흡혈 행동과 샤르가스병의 원인인 기생충을 매개하는 능력입니다. 이 곤충은 주로 밤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얼굴이나 입술 주위를 물며 물린 상처 가까이에서 배설하여 기생충이 포함된 배설물이 물린 부분이나 입에 들어가 점막에 문질러지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샤르가스병은 심장병, 소화기 질환 등의 만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심부전이나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주로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의료가 부족한 농촌 지역 및 도시 빈민층에서 발생합니다. 이 곤충의 흥미로운 점은 그 독특한 외형과 흡혈 행동입니다. 뾰족한 머리와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 먹이의 피부에 구멍을 내어 흡혈합니다. 6위 담수 달팽이는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혈육충병이라는 기생충 질병의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담수 달팽이로 인해 매년 약 2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수 달팽이가 위험한 이유는 기생충인 혈육충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생충 유충이 호수나 강과 같은 수역에서 서식하며 담수 달팽이가 숙주가 되어 유충의 발육을 촉진합니다. 감염된 담수 달팽이에 의해 오염된 물에 접촉하면 유충이 피부로 침입하여 혈육충병을 일으킵니다. 이 질병은 발진, 발열, 근육통, 구역질, 복통, 장기부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위 살상 모래파리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벌레입니다. 이들을 리슈마니아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매개합니다. 주로 이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모래파리로 인해 매년 약 2만 4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래파리가 위험한 이유는 혈액을 섭취하면서 병원체를 매개하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인간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주입합니다. 모래파리가 매개하는 가장 유명한 질병은 리슈마니아증입니다. 증상은 피부에서 전신 합병증까지 다양하며 심각한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또 다른 증상인 플라이열은 보통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불편감이 강해 환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래파리는 새벽이나 저녁에 가장 활발하며 식물 밀집 지역이나 동물 서식지 등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식에 필요한 혈액을 위해 인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암컷만이라는 점입니다. 4위 인간의 친구로 알려진 개는 물거나 광견병을 감염시킬 수 있어 이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광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약 2만 5천 명에서 5만 1,900명으로 추정됩니다. 개가 위험한 이유는 훈련 부족이나 학대, 자기 방어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는 우호적이며 위험이 없지만 개에게 물리는 사건, 특히 길거나 주인이 없는 개에 의한 사건에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계를 침범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광견병은 개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의 주요 보균자로서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개가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의 공격을 방지하려면 책임감 있게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위 독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여오는 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뱀에 물려 사망하는 경우는 매년 약 13만 8천 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독사들이 많이 서식하는 농촌 지역이나 열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독사는 독을 생성하는 특수한 선을 가지고 있으며 송곳니를 통해 먹이에 독을 주입합니다. 뱀의 독에는 신경독, 혈액독, 세포독 등 다양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신경계, 혈액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뱀에 물리면 심한 통증, 부종, 출혈, 장기 부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뱀이 크기,
서식지, 행동면에서 놀라운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비단뱀, 킹코브라, 블랙맘바, 내륙 타이판 등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야생 생물이 아니지만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라는 순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폭력, 사고, 감염증 등으로 인간은 매년 약 4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합니다. 인간을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이성을 억제할 수 없는 폭력적인 파괴의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살인, 사건, 전쟁, 감염증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 습지, 북극권에서 고온 다습한 열대 지역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서식하는 모기는 매년 상당한 수의 사망자를 초래합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매년 약 72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기가 위험한 이유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다양한 뇌염 등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컷 모기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혈액을 얻습니다. 혈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숙주로부터 건강한 개체로 병원체를 전파하여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특히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대유행이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